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시장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게 있죠. AI는 전력을 잡아먹고 데이터 센터는 갈수록 커지고, 그런데 친환경 전력은 늘 부족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력, 그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뉴스케일 파워에서 나온 실질적인 뉴스, 자금 조달, 계약 계획, 루마니아 프로젝트 일정,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먼저 주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하며 힘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45,631.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무려 846.24포인트 상승, 1.89%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6,466.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96.74포인트 올라서 1.5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21,496.54포인트로 장을 마쳤고 396.23포인트 상승하며 1.88% 급등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리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1%대 후반 상승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된 하루였습니다. 이번 반등이 강하게 나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동성이 컸던 만큼 단기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하고, 이미 보유한 종목은 이번 반등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며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 진입한다면 기술주와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 접근이 유리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등 랠리에는 올라타되 조심스럽게 분할로 접근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승인을 받은 SMR 기업입니다. 77메가와트짜리 모듈형 원자로 설계, 이게 지금 뉴스케일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설계 리스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상업화 리스크, 즉 고객과 계약을 맺고 실제 발전소를 짓고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뉴스케일은 엔트라 1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 전체를 자기들이 직접 지어 운영하기보다는 모듈 기술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함께 전력 생산 사업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고객은 안정적인 전력을 사가고 뉴스케일은 기술 공급사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실적 발표부터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매출이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810만 달러, 전년 대비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 관련 엔지니어링 수익이 반영된 덕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현금 보유가 약 4억 9천만 달러, 단기 생존 걱정은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좀 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연구개발 기업이 아니라 상업화 기업으로 변신하는 중이라서 영업, 사업 개발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단어보다 기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ATM 시장가 매수를 통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클래스 A 주식을 발행할 계획을 공개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쉽게 말해 필요할 때 언제든 시장에서 돈을 땡겨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점은 빠르고 유연한 자금 조달이고, 단점은 주가 희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발행 속도와 용처를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EO가 직접 연말까지 하드 컨트랙트 구속력 있는 계약을 두세 건 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목 박았습니다. 현재 관심 고객은 데이터 센터 운용사라든지 유틸리티,
군 공공기관까지 다양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계약은 없습니다. 시장에 기다리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약이 어느 정도 성사가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도이체 슈티 프로젝트가 모듈이 6개고 총 462메가와트급 계약인데요. 현재 플로우가 피드 2단계를 진행 중이고 최종 투자 결정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라고 하는데 좀 길죠. 하지만 설계 승인으로 기술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일정은 길어도 규제 리스크는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반응을 좀 보면 지난 한 달간 AI 조정이 왔죠. 그러면서 원자력 테마도 같이 좀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은 한때 마이너스 30% 넘게 하락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계약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은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은 끊기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원자력 전력 계약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케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미 NRC 설계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또한 모듈형이라서 전력 구매에 맞춰 확장이 좀 쉽습니다. 엔트라원 모델 덕분에 고객이 직접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고, 즉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위험은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얻는 카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약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뉴스케일이 가장 강조하는 건 올해 안에 2-3건의 하드 컨트랙트를 따내겠다. 이게 단지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약이 없다. 즉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결국 계약이 발표되는 순간이 진짜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기대가 실망 사이에서 이렇게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자금 조달로 인해서 자금 조달 희석 리스크입니다. 현재 최근 최대 5억 달러를 조달을 했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점이 좀 빠르고 유연하다는 건데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주식 희석입니다. 당연히 주식이 새로 찍히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발행하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반드시 발행 속도, 시점,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루마니아 일정의 장기화인데요. 루마니아 도이처슈티 프로젝트는 뉴스케일의 대표 해외 레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최종 투자 결정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잡혀 있습니다. 즉 실제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려면 최소 2년 반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내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실망감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인데요. NRC 설계 승인을 받으면서 기술 리스크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환경 전체가 완전히 깔끔해진 건 아닙니다. 특히 각 주마다 규제나 허가 절차가 남아있고 일부 스타트업과 주정부들은 NRC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소송까지 걸고 있습니다. 즉 규제 리스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핵연료 공급망입니다. SMR은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특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공급망이 아직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국책 과제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설령 뉴스케일이 계약을 따내더라도 연료 확보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SMR 업계 전반이 안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엔트라1의 파트너 의존도인데요. 뉴스케일은 엔트라1 에너지라는 파트너와 손잡고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트라1이 발전소 건설 운영까지 맡아주니까 뉴스케일은 기술 공급에 집중할 수 있죠. 좋은 점도 많지만 동시에 파트너 리스크라는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엔트라1이 일정의 차질을 빚거나 자금 문제를 겪으면 뉴스케일도 같이 타격을 입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동반자와 함께 달리는 구조라서 파트너의 안정성도 투자자가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6가지의 리스크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가 항상 모니터링할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렇게 구름대 위쪽에서 지지 구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 전환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모호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아직까지 롱타임은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은 숏으로 내려가고 있다. 즉 하방 압력이 지금 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완벽하게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타점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롱타임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들어갈 때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런 지표들을, 이 지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군대 다녀와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전 국내 주식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주식을 좀 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저도 차트 분석을 공부를 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뭐 3천만 원 이상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좀 넘쳤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을 좀 눈에 들어왔고 친구의 소개로, 그래서 금, 원유 뭐 닥치는 대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했죠. 하지만 결과는 좀 참담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청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나름 저는 자신감도 정말 넘쳤고 패기도 좀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까지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신감이 좀 하늘을 찔렀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청산의 아픔을 보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페인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0에서부터 다시 모든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지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CPI 발표가 있는 날에 무리해서 비중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운이 좋아 도박처럼 걸었던 사람이 10% 수익을 봤다면 나는 결과를 보고 그냥 2-3%만 먹어도 되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은 도박이기 때문에 비중이 절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간 청산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과를 다 보고 추세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30%, 40%, 50%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잠시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쓰는 건 간단합니다. 트레이딩 뷰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트레이딩 뷰에서 이렇게 롱타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매수세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쇼타임이 나올 때 그냥 익절하고 나옵니다. 최고점에서 팔면 좋긴 하지만 이게 밑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매매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표 제가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냥 무료로 완벽하게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탁을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제 채널이 조금 더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이 10,000명을 넘고 그 다음에 10만 명을 넘고 100만 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아시는 지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희 채널 소개시켜 주시면서 구독하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쪽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지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 지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승인은 끝났다. 이제 계약과 돈의 시간이다. 뉴스케일은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 발표되는 순간 시장의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뉴스케일 파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뉴스케일 파워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뉴스케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전화번호로 1 또는 요청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